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로 휴장이었고요. 바로 글로벌 주요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은 역시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고 있구나라는 걸요. 독립기념일 맞아서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긴급하게 또 서두르는 흐름들이 있었고 긴장감을 내비쳤습니다. 주요 이슈는요. 이 플로리다와 텍사스 주에서도 줄줄이 속보로 또 나오는 흐름들이 주말 사이 연출이 됐었는데 하루에 2만 명이 넘는 환자가 나타났고 텍사스 주에서만 이틀 연속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미국의 하루 평균 사망자 수가 최근 몇 주 안에 감소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양성 판정 결과 때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급증하는 코로나19 환자 수, 감염자 수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결국 멸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사 결과 확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듭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 이슈 WHO 세계보건기구의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집계를 한 거죠.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가 21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킨과 더불어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치료제가 코로나19 연구 성과가 없었다면서 실험을 사실상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시장에서도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코로나19 치료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요. 임상 실험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국내 장에서도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 만나보시죠.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뉴욕 증시가 휴장을 하는 사이에 또 미국에선 독립기념일 연휴였고 기념 행사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에선 독립기념일 기념하는 행사들이 이어졌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뉴욕발 그리고 북한발 소식들이 있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미국 대선 전에 3차 북미 회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개최되는 것,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북미 대화를 정치적 위기 해결 도구로만 여기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선희 부장이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는데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시장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이었죠. EU 유럽연합 화상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식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청와대 쪽에서는 미국에서도 공감하는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세상에 알려졌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것이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3차 회담은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언급이 됐고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과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244주년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북한이 3차 북미 회담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다가 ICBM, 대륙탄도미사일에 관련된 시험 발사 3주년을 대대적으로 조명한 것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여전히 적대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북한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한국과 미국의 대화 제의는 거부하는 입장을 표명을 통해서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대미 압박 효과를 노리고 북한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또 우리 시장에 또 북한과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잘 지켜보셔야 한다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주말 사이에 뉴욕 시장이 독립기념일 연휴로 휴장이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체크해 볼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국내외 할 것 없이
다시 좀 늘어나고 있는 양상 지켜봐야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북한과 관련된 이슈, 여기에 우리 시장에서는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3차 추경이 결국에 주말 사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번 주는 뭐니 해도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치 이제 내일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를 이후로 대형주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나와서 내일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강하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대형주에 그래도 긍정적인 바람을 넣어줬거든요. 이런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가 잘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내일 발표되는 것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만약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함께 주가 상승을 이끌어준다면 우리 시장이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답답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네. 하지만 실적 발표가 나서도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하게 되면 그동안에 갔던 BBIG라든지 아니면 경기 민감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순환매 돌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투자하기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서 네. 삼성전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실적차 나오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2분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3분기를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네. 상황이고 백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분석한 예측한 숫자, 재료, 데이터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회의론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잘 따져보셔야 되겠죠. 저희가 리스크 전략도 확실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시작인 월요일 또 장 어떻게 스타트를 할지 저희가 자세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굿모닝 N 굿모닝 시작합니다. 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시장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전략 오늘도 함께 할 텐데요. 잠시 투자 주의사항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카카오톡에서 이데일리 TV와 김영무 전문가를 사칭한 채팅방이 생기고 있다고 하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시장 기다리고 있는데요. 김영무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뉴욕 시장은 독립기념일로 휴장이어서 나침반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할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이 종가 보니까 2,150선까지는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 월요일 개장 전략 좀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구호를 안 했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넣어야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할 건데 자, 구호 한번 들어가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혼자 하도록 할게요. 네. 자, 개굴개굴 팡팡! 네, 네. 저도 같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자, 구호를 또 힘차게 외쳤으니까 본격적인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수보다는 우리의 종목이 포트,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들로 움직임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일이 변곡점이라고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내일이 삼성전자 실적이 6조냐 7조냐 이거 가지고 많이 그 기대치가 지금 높아 있는 상태예요. 6조 한 7천억 정도 생각했던데 지금은 최근에 나온 리포트로 보면 7조까지 이상을 보고 있어요. 잘 보면 내일이 변곡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건데요. 만약에 삼성전자 실적이 7조 이상이 나온다라고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좀 매기가 더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보다는 내일 정도 포인트를 잡고 매매에 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코로나의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또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잘 해체해야 된다라는 코멘트 드리고요. 자, 오늘 뭐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하나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에 국내 증시 그다음에 보유 종목 전략까지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는 금요일 날 섰죠. 근데 오늘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의 관건인데요. 월요일 장세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약간 상승보다는 조정의 국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 보면 저항대가 딱 걸려 있거든요. 여기 저항대가 걸려 있어서 여기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가 박스권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다우존스는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고점에 음봉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강하잖아요. 언제 떨어질까 해도 강하게 버티고 있어요. 여기는 버블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봐요. 만 포인트, 만스탁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만스탁 위에서는 버블이 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한 번은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거든요. 힘이 좀 강해서 레벨업이 될 수 있지만 조정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3분기는 항상 얘기했잖아요. 7월, 8월, 9월 달은 좀 조정이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현금을 미리미리 현금을 보유했듯이 지금은 그 골든타임이 왔을 때만 종목을 매수하는 게 낫지. 지금 고점에서 미국 주식도 많이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차익에 대한 부분,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챙기는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3,200포인트가 머리 윗대거든요. 근데 여기는 갭 메꾼 자리예요. 흔히들 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갭하락, 갭상승이라고 얘기해요. 갭하락은 좀 강하게 떨어지는 자리인데요. 이런 외갭은 거의 다 메꾸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수가 들어 올렸다가 꺾였다 이런 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베트남 펀드, 베트남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장기 포지션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중국 펀드하고 베트남 펀드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장기, 단기적으로 보면 힘들어요. 원래 우리가 그 펀드라는 거는 간접 투자, 그다음에 적금식으로 생각해야지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낸다라고는 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베트남 펀드나 중국 펀드는 앞으로 성장성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베트남 펀드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다음에 중국 상해 마찬가지예요. 중국 많이 올랐잖아요. 저희가 중국 펀드 말씀을 드리고 많이 올랐잖아요. 이번 달까지 좀 더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 3,200포인트 요 위까지는 그냥 노멀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중국을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금융 개방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이슈가 많이 남아있어요. 뭐 부채, 그다음에 뭐 중국이 큰 뭐 리스크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은 매번 같이 매년에 한 번씩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거보다는 금융 개방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중국 펀드 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더 많이 올라갈 거니까 조금 더 갖고 계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환율단도 마찬가지예요. 환율단은 1,190원, 1,200원 밑에 내려왔는데요. 다시 한번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 위쪽으로 열려있는 자리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1,240원 이 안에 하반기에는 움직이지 않을까.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안화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위안화를 잘 따라가요. 그러니까 위안화를 잘 체크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뭐 금값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진짜 1,800달러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계속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매물이 깊은 자리거든요. 단기적으로 여기는 걸리는 자리예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포지션을 가져야 된다. 이 매물에 대한 흡수를 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값은 장기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호흡을 가져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40달러에서 계속 맞고 있죠. 여기서 잘 힘들지 않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40달러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맥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50달러 이상은 갈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3분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테슬라도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7부 능선, 주식은 7부 능선 자리에서 한 번 더 시세를 내고요. 하락 끝파동에서 한 번 더 겁을 줘요. 그러니까 7부 능선의 끝자리다. 여기는 신의 영역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신고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힘을 얼마나 쏘았냐 안 쏘았냐 이 부분을 잘 체크해요. 그래서 여기는 7부 능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다시 조정을 내려올 확률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하락 끝파동 그걸 보면 뒤집어 보면 야 이거 빠지는데 더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듯이 한 번 더 크게 빠지는 게
저점의 자리를 만들 때 하락 끝고통을 줘요. 그다음에 고점은 실부 능선에서 한 번 더 힘을 더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힘을 한 번 더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애플단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부품 관련주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되게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LG 이노텍은 15가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반기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애플 관련주 진짜 많이 올랐어요. LG 이노텍은 2018년 가격까지 지금 올라온 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마치 부품단들이 이제 그러니까 삼성보다는 애플 쪽으로 관심을 주고 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LG 이노텍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인터플렉스라든지 뭐 BH라든지 뭐 애플 관련주를 이번에는 하반기는 좀 잘 봐야 돼요. LG 이노텍이 먼저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여러분들도 잘 체크를 하셔서 대응하시면 틈새시장 공략을 내셨지 않을까. 그래서 애플 봤고요. 그다음에 또 잘 봐야 될 거는 우리가 테슬라 봤고 넷플릭스나 아마존을 잘 볼게요. 아마존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부 능선 자리에 꼭대기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뭐 나스닥은 지금 빅테크 기업들, 그다음에 빵 기업들이 많이 땡겼어요. 언택트 관련 종목 뭐 정해져 있어요. 빅5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다. 나머지 종목은 힘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차별화 장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단들이 영향을 줄 때마다 시장은 좀 조정을 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 볼게요. 글로벌 시장은 다 봤고요. 국내 쪽으로 휙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은 2200을 트라이 할 것 같아요. 내일 삼성전자 실적에 따라서 2200포인트까지 한 번 더 노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결국은 말씀을 드렸겠지만 3분기에 대한 기업 쇼크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2분기에 대한 그 실적 발표들이 쇼크로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하반기가 갈수록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주가는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힘에 의해서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톡 자금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카카오 쪽으로. 그러다 보면 유동성 장세를 펼치는데요. 근데 골격은 보면 유동성 장세에 받쳐주는 거는 뭐 실적 장세와 유동성 장세가 있는데요. 유동성 장세는 유동성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실적 장세는 펀드멘탈, 밸류에이션 가지고 움직인다면 돈의 힘으로 갔던 거라 돈은 회수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큰 낭패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포트 관리를 할 때 해지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은 언제든지 사요. 또 나한테 기회가 없을 거다? 분명히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기다리는 자만이 가져갈 수 있는 승기라고 봐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 달콤한 사과, 열매 같은 거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또 하나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사지 마세요. 예. 좀 찝찝해라고 하면 안 사도 돼요. 왜? 내일 사면 되고 1년 후에도 사도 되고 10년 후에 사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러니 생각. 남들은 다 수익에 나고 있을 거야 라는 거기에 대한 그 질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 사람들도 절대 수익을 나지 않았어요. 특히 최근에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 가신 분들은 꼭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으로 시작해서 주식으로 끝난다. 주식 얘기로 시작해서 주식 얘기를 하다 보면 퇴근이다라는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돈을 많이 벌었던 김대리, 이대리님은요. 절대 돈을 벌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주식 잘하고 수익 많이 사람은 회사 안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게 회사를 다니냐 안 다니냐를 구별하면 돼요. 정말 주식에서 잘하고 수익 난 사람은 절대 회사 다니지 않아요. 주업이 주식인 거고 부업이 주식이라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큼 주식시장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뭐 김대리, 이대리, 이부장, 박부장, 영희 엄마, 철수 엄마 말을 듣고 야 나도 뛰어들어서 돈 벌어. 그들 돈 벌었대. 절대 사람들은 벌은 것만 얘기하고 손해난 건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철수 엄마가 돈 벌었다? 근데 철수 엄마가 손해났다. 손해난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부끄러우니까. 여러분들 그거 꼭 생각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아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군중 심리에 따라다니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절대 정말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은 직장을 안 다닌다. 이게 비교하면 돼요. 김대리님, 이대리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옆에서 손해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손해를 이렇게 많이 났다. 맨날 달콤한 유혹만 하지 말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휩쓸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휩쓸려서 매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대한, 지금 내 가정에 대한, 가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옆에 있는 상가들에 대한 부분, 부동산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이슈들,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 시장은 버블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준비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시장을 이겨내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번 주는 2,200포인트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포트 변경이 삼성전자의 실적에 따라서 포트를 IT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계속 언택트 쪽으로 가야 될 거냐 내일 변곡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되게 빠르잖아요. 요즘에는 테마주 위주로 많이 돌아요. 근데 지금은 업종이 가장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게 게임주예요. 게임주들이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종목 중에 하나가 게임 업종들이 반등을 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2차 전지, 테슬라 관련에 대해서 그다음에 니콜라에 대한 수소차, 그다음에 그 정치 테마도 최근에 움직이고 대북주도 움직이고 순환매가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환매를 탈 수 있는 5G라든지 그다음에 하반기에 움직일 수 있는 게임주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움직이면 되고요. 좀 빠른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치 테마 관련주로 최근에 움직이니까요. 고기를 변곡점으로 변화를 주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주가의 방향이 설정하는 날이라요. 내일 그날 만기일 다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현금 보유하는 전략 쓰시면 되고요. 자, 포트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랐죠, 바닥에서요. 그러니까 하반기를 좀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급한 매매를 절대 하면 안 돼요. 급한 매매하면 그만큼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복잡하고 메커니즘이 복잡한 종목을 하면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하반기에 움직일 수 있는 거는 화장품 관련주들이라고 전 봐요. 중국 관련주, 한학령 해제,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방문에 대한 부분들을 봐서 우리가 그 화장품 관련주를 하나 포트에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이슈가 많이 되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급량을 확대할 거다. 그래서 하반기에 SOC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더 늘어날 거다고 많이 했는데요.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흔히들 건설주는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하는데 반대적으로 생각해요. 부동산의 이슈가 되면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GS 검사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시간만 주면 두 종목 다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버스 해지용으로 놓았어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두 종목이 올라갈 거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인버스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합종 매매라고 얘기했잖아요. 민간주와 그다음에 소외됐던 종목 업종이고 주 종목이 올라간다고 하면 지수가 좋아진 거고요. 인버스가 떨어질 거고 주 종목이 안 좋다 그러면 인버스가 올라갈 거고 이렇게 해지용으로 하나 갖고 나왔으니까요. 인버스는 좀 많이 이렇게 처지더라도 좀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3분기까지 끌고 가면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니까요. 포트 설정을 이렇게 3개를 가져가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두 종목 대형주 GS건설이나 아모레퍼시픽을 쭉 끌고 가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월요일장인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내일까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전략을 짜고요. 내일 또 시황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을 잘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까이는 2분기 실적, 또 멀게는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단단히 저희는 채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한계의 장, 그래서 투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유튜브 2대1 라이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구 전문가였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9시 40분 주식 챔피언 쇼가 펼쳐집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접 상담 신청 가능한데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순매수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틀째 상승세를 나타내줬고요. 외국인이 100억 원 넘게, 기관도 10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차익 실현하는 양상이었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순매수하면서 상승세가 이끌어졌습니다. 외국인이 170억 원 넘게, 외국인은 38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오히려 차익 실현하면서 좀 상반된 흐름을 나타내는 코스닥 시장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어떤 투자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 오늘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짧게 지난주에 이슈가 있었던 SK 바이오팜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연관시켜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자, 외국인들은 지난주에 SK 바이오팜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주가가 올라갈 때 외국인들은 이 SK 바이오팜을 팔면서 차익 실현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장하자마자 팔아버린 SK 바이오팜 외국인들의 흐름이었는데요. 자, 지난 2일과 3일, 그러니까 2일에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했는데 2일과 3일 이틀 동안 무려 993억 원, 69만 주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자, 2일과 3일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봤을 때 외국인들은 이렇게 30%씩 상승할 때 바로바로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외국인들이 이 SK 바이오팜의 보유 비중을 확인을 해봤더니 처음에 상장했을 때 2일 날 또 많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을 때 7.27% 정도 외국인들의 비중이었고 3일에 또다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을 때 6.87%까지 외국인들의 비중이 축소됐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SK 바이오팜이 이렇게 상승할 것을 알고 30% 상한가를 기록할 것을 알고 바로바로 매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난주였고요.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던진 SK 바이오팜의 주식은 그대로 개인들이 받아갔습니다. 자, 외국인이 던진 SK 바이오팜을 개인들이 흔히 말하는 요즘 속된 말로 줍줍 했는데요. 자, 이틀 동안 무려 984억 원 정도 순매수, 68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69만 주를 던졌고 993억 원 정도를 매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거의 대부분 개인들이 순매수했다라는 것을 이 숫자를 보시면 확연하게 체크하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7월 들어서 7월이 뭐 얼마 되진 않았지만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팔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바이오팜을 가장 많이 일단 7월 2일과 3일에 판 모습이었고요. 그 이후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이버, 한국전력, 삼성 SDI,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7월 2일과 3일에 양일에 거쳐서 순매도를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팜과 함께 제약바이오를 팔았고요. 네이버도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순매도, 이외에도 한국전력,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을 매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이렇게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팔고 지난주에는 또 어떤 종목을 순매수를 했을까요? 자,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바로 카카오였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SK 바이오팜을 팔고 카카오를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난 2일과 3일에 카카오를 무려 1,0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도 담기 시작했습니다. 829억 원 순매수, LG생활건강, 그 뒤로 삼성전자 우선주를 삼성전자와 함께 동시에 담기 시작했고요. 그 이외에 SK 바이오팜은 팔았지만 SK를 다시 순매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흐름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를 많이 사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도 많이 사고 있는 상황. 외국인들은 이제 실적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실적 개선주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내일 잠정 실적 발표하는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를 앞서서 보셨듯이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카카오라든지 농심 같은 종목들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힘입어서 외국인들이 카카오에 다시 순매수를 강하게 붙여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일 이제 삼성전자 시작으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어닝 시즌 개막에 우리가 어떤 것을 지켜봐야 하느냐? 역시 실적이 개선될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투자를 해야 되고 선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2분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죠. 한 상장사의 68%는 2분기의 실적이 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이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분기의 실적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3분기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올 기업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실적이 하향 조정될 때는 실적주의 강세가 더 증폭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적이 다 좋지 않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실적이 훨씬 더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주가가 훨씬 더 상승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옥석 가리기 해서 잘 골라야 하고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미리 실적 개선주에 베팅하고 있는 이런 흐름에서 힌트를 얻어보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라는 것을 잘 체크해 보시고요.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여러분들 수익 잘 낼 수 있는 전략 계속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2가지 종목 저희가 추려봤는데요. 일단 편안한 실적 때문에 주가 상승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고 있어도 된다. 강점을 가진 2종목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KG 모빌리언스 말씀드릴 텐데요. 편하게 실적을 즐기자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KG 모빌리언스는요. KG 이니시스 국내 1위의 PG사 그래서 전자결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데 그쪽 휴대폰 결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게 실적 분석당입니다. 우선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매출액이고 이게 영업이익인데 3,804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458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1,231억 원 매출에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113억 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인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결제입니다. 중요한 핵심 사업이 결제인데 지금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오르고 있고 3분기 오를 것이고 또 4분기 오를 것이고 하반기 역시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 부분에서도 지금 전체적인 매출 거의 2,327억 원이 결제 이 부분이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장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대적인 흐름에서 가장 놓칠 수 없는 강력한 종목이라고 하는 얘기 바로 이쪽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도 수혜주로 언급이 됐습니다. 온라인 쇼핑들 많이 하시면서 지금 기업들도 인터넷 쇼핑, 온라인 결제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이버, 쿠팡, 옥션, G마켓, 11번가, 위메프 모두 온라인 결제, 온라인 채널에 대한 비중을 증가하면서 거래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 앞으로도 그 모멘텀을 장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언택트, 온라인 쇼핑 이런 부분이 함께 맞물려 가면서 휴대폰 소액 결제 이런 부분도 4월 들어서 올해 4월 들어서 큰 폭으로 올라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결제 자회사가 가지는 힘은 막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부분 중요하죠. 그래서 KG 모빌리언스 앞으로 결제 사업 주목하세요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20년도고 이게 21년입니다. 그런데 결제만 보더라도 61%에서 거의 80%까지 올라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결제 사업 같은 부분에는요. 일시적인 성장이 아니라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추천한 그런 중요한 모멘텀을 밝혔습니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모멘텀에 장착된 주요 이슈는 KG 올앳 합병으로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작년 11월에 합병, 계열사 흡수 합병을 했습니다. KG 올앳 같은 경우에는요. 신용카드 피지사, 전자결제 서비스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피지사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삼성 계열사나 그리고 주요 관공서 이런 공공기관 이런 쪽으로 주요 고객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캐파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KG 올해 합병으로 재무구조 개선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거래액이에요. 거래 규모 같은데 2.6조에서 거의
8조에 가까운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보면서 거래액이 거의 200%가 증가를 했거든요. 긍정적인 시그널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KG 올해 합병이 되다 보니까 신용카드 피지사로부터 앞으로 이쪽 외형 성장 그리고 수익성도 함께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나타났는데요. 신용카드 피지 부분 새롭게 붙으면서 이거 말씀드렸죠. KG 올렛의 흐름들 흡수 합병을 아주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제 서비스 부문 연평균 20% 성장률을 나타내 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작년이었고 올해고 내년인데 급증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익성 개선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 앞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가 다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추진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언급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KG, 그룹, 관계사 이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이가 매일기가 이제 쏠릴 수 있는 핵심 지표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수익성이 낮은 KFC 코리아가 매각을 하면서 하반기 영업이익률 개선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흐름들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더 잘 되는 사업으로 전략을 가져가자라는 게 전략으로 제시되고 이게 시장에서 먹히고 있고 주가에 반영됐고 주가에 앞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KFC 코리아 매각으로 조금 더 결제 부분이 주목받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결제 사업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핵심 수익성 사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챙겨보시고요. 자,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를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상향했다라는 부분인데요. 16,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16,000원으로 더 올려잡을 흐름들입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KFC 코리아 매각 등을 통해서 사업 경쟁력이 더 높아졌다라는 부분이고요. 결제 부분 같은 경우에 앞서서 보셨죠? 정리해드리면 다시 7조 원 위로 올라서면서 규모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KG 올레, 과거 삼성 계열사 이 부분에 저희가 모멘텀 앞서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올해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 사업 구조 변화, 수익성 개선 조금 더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더 커졌다라는 부분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목표 주가 상향했고 16,000원 올려 잡았으니까 이 부분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GS 리테일입니다. 확인할 요인은 명확한데 2분기가 저점. 사실 바닥을 찍고 바닥이 어딘지 확인하는 거 주가 상승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분기가 저점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좋을 일만 남았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편의점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영업이익 2분기입니다. 우선 790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컨센서스는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슈퍼마켓 매출액이에요. 이게 11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적자 대비해서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거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 외에는 편의점 매출액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에서 한 7% 정도는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코로나19 타격에 대해서 앞서 보여드렸죠. 이런 맥점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래픽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매 건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근데 구매 단가는 조금 올라간 흐름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그랬지라고 보니까 학생들 영향도 상당 부분 좀 받아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나 학원 코로나19 때문에 잘 가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들리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이동률이 적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즉석 식품, 신선 식품을 포함해서 그게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인데 3월에서 5월 같은 경우입니다. 3월에서 5월 매출 성장의 10% 정도 하회시켰다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식품 매출은 다소 부진했다라는 점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점포수는 완만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편의점, 순증수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계획이 한 800개였거든요. 근데 2분기만 하더라도 벌써 200개를 채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GS 리테일 어떻게 될까? 2분기가 저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기존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요. 3월, 4월을 최저점으로 5월, 6월 부담이 적어질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광지에서의 수요도 양호할 것이다. 왜냐하면 해외로 못 가니까 국내 여행, 부산, 제주도, 강원 이런 부분은 좀 몰리는 거 아시죠? 그런 부분에서도 비추어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요 관광지의 수요도 양호할 전망이다라고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 주가를 역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원래 42,000원이었는데 45,000원으로 8% 상향했습니다. 긍정적인 편의점 실적 반등이 예상이 되는데 물론 코로나19가 확산이 조금 더 없어지면 우려가 완화되면 더 좋은 거죠. 이 부분 챙겨보시고요. 슈퍼마켓 이런 부분에서도 앞서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났고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호텔 부분도 하거든요. 이 정상화도 가세할 전망이라서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2분기가 최악 바닥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3분기, 4분기는 더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자, KG 모빌리언스 결제 사업에 대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GS 리테일 2분기가 바닥이었다. 그래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고 주가 상승도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알렸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이상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헬스캔들입니다. 오늘도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 코스피 시장 강보합권에서 마감했고 코스닥은 1% 넘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나 상승 출발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62% 오른 2,165.77포인트에서 상승 출발할 예정이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나 0.49% 강보합권에서 755.89포인트 상승 출발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흐름 굿모닝 2부에서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바로 오늘의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음식료 업종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높아졌나요, 전문가님? 지금 과거에는 10배 미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한 20배 정도까지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대형주 네. 같은 경우에도 10배가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지금 미국 쪽에서는 하루에 5만 명, 6만 명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네. 신규 확진자 수가 그 말인즉슨 한국으로 치면은 1,000명 중 1명이 매일마다 걸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데 시장은 그만큼 좀 안정적인 이유는 사망자 수가 지금 20대, 30대 이제 신규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사망자 수는 적기 때문에 시장은 그나마 버티고 있다. 이렇게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저희는 주말간에 그 학교, 그 초등학교에서도 막 걸렸다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나가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토요일에는 뭐 해 먹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네. 일요일에는 이제 친구들이 오토 캠핑장을 이제 빌려가지고 이제 딱 저희 가족들만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고기 꺼먹고 네.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식료품을 외식이 아니고 내식, 그러니까 어떻게 해 먹을까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이런 쪽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그 오토 캠핑장 가가지고 구매를 했을 때도 사람들이 엄청 슈퍼마켓에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외식하기보다는 사가지고 네. 직접 해 먹는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매출액이 그런 쪽에서 당연히 일어날 거고 또한 여행도 지금 해외로 못 나가고 국내로만 여행을 다니니까 이 여행 쪽에서도 국내 쪽에 그 식품 소비는 더 많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료 업종의 밸류에이션이 끌어올려질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바로 다음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음식료 업종 중에 하나죠. GS 리테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의도 타임즈 시간에도 나온 종목인데요. GS 리테일은 실적이 그러면은 언제부터 좀 개선이 될 거라 보시나요? 지금 2분기는 다 안 좋은데 네. 지금 이것을 감안하고 이제 3분기, 4분기가 좀 괜찮은 음식료 업종에서는 그래도 GS 리테일이 네. 그나마 선방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아까도 예. 말씀을 그래프를 보셨겠지만 2분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덜 가파르게 떨어졌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돼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주로 이제 주문을 시킬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선식품 이런 것들 다 온라인으로 시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깜빡하고 못 산 게 있어요. 그럼 네.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을 갔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나마 이제 하방이 2분기 이 정도면 잘 버텼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그래서 편의점 매출도 떨어질 때 YOY로 마이너스 7%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덜 하락했던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슈퍼마켓 부분만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했던 점 이런 것들은 약간 그동안에 좀 저평가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2분기는 조금 슈퍼마켓 쪽에서 이제 안 좋은 부분이 있을 건데 이 슈퍼마켓도 하반기로 들어갈 경우 좀 더 나아진다. 그다음에 편의점 매출도 나쁘지 않은데 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밸류에이션을 다시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식료 업종에서 만약에 사신다면은 대형주인 제일제당을 제외하고는 네. 지금 정도 중소형 쪽에서는 그래도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2분기 실적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GS 리테일은 그 속도가 조금은 덜 가파르다라는 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설명 드렸고요. 자, 바로 다음 종목을 잠깐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곰표 맥주의 그 인기를 힘입어서 이 대한제분의 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대한제분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네. 곰표 맥주가 굉장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데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실제로 가서 먹어보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저도 네, 아직은. 가보지 못했는데 그 네. 이유인즉슨 코로나 때문에 이거 뭐 많이 가서 이렇게 CU 가가지고 사기가 조금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이제 저희가 얻게 된 곳은 다 인터넷 쪽에서 이제 이러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네. 그런즉슨 곰표가 굉장히 브랜드 마케팅을 잘했구나. 사실 곰표 굉장히 레트로한 감성 이런 네. 것들을 지금 뭐 깡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것들이 굉장히 레트로한 감성을 잘 이용해서 지금 마케팅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CU에서 이제 매입을 하려면 이제 거기에 계신 점포에 계신 직원들한테 네. 부탁할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생산에서 이제 소비까지 다 담당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고 그래서 대한제분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또 밑에 있는 반려견 동물 사업인 그 일연동물병원이 또 한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회사로 있은 지는 한 5년이 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최근에 반려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곽광을 받게 되면서 미국 쪽 해외 주식 쪽에서도 이러한 반려견 주식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한국에 있는 애견 주식들은 뭐야? 라고 했을 때 대한제분이 또 한 번 꼽혔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엮이면서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지 않거든요. 지금 약간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곰표 맥주에 대한 그 인기뿐 아니라 이 자회사 모멘텀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부터 분할 매수는 유효하겠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종목과 이슈를 살펴보셨는데요. 더 많은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내일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되는데 네. 자, 이제 실적을 보고 달려왔는데 코로나19가 또다시 변수로 작용하면서 만약에 이런 실적에 관련된 숫자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또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서 시장에서는 어디에 방향성을 둬야 할지 계속 면밀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나온 숫자나 그런 예측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코로나19는 정말 지속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인지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네. 2분기가 바닥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참 염려스럽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증권사의 분석과 전문가의 시각을 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뭐 영업이익 7조 넘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우리가 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기대보다 조금 어긋날 수도 있다. 이것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이스타항공의 임시 주총이 열리는데 M&A와 관련된 이슈 또 어떤 게 나올지 관련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뭐 다 털고 와라라고 하는데 이스타항공은 어떻게 털고 가느냐 이 부담을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그 M&A가 과연 될 수 있을지 끝까지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개장 상황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경제 패널들과 오늘도 함께 스타트 해봐야겠죠? 네, 자 굿모닝으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본격적인 개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더 시각을 넓게 전 세계 이슈와 또 거시적인 경제 안목을 그리도록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전, 광주, 전남 이쪽에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미국, 브라질 할 것 없이 해외에서도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아무래도 계속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역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인데 경제 재개가 좀 더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고 그리고 개선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7월이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각에서는 좀 온도가 높아지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예상도 했단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번 주 초반에 이제 300만을 돌파할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 확진자의 4분의 1이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시도 계속해서 기대감 또 미중 합의는 어느 정도 이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또 뭐 정시가 올라가다가 또 한편은 코로나19가 재확산, 유행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것이 또 영향을 받고 타격을 입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도 좀 혼조세가 있었는데 뭐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상승 마감은 했습니다만 큰 폭은 아니었고 이것이 또 미국 내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 이 독립기념일 행사에 나왔는데 폭죽도 터뜨렸고 또 마스크는 또 쓰질 않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또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고 유럽 증시도 또 미국이 좀 더 이 증시가 살아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상승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에서도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재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 우려 자체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이것이 이제 정시에 반영되는데 뭐 지표도 물론 중요합니다. 종합 지표 같은 이제 고용 지표가 좀 호조를 보인다라고 해서 미국 정시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동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가 이 종식되지 않으면
또 어느 정도 줄어들지 않으면 경기에 또 본격적인 상승 동력을 받기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도 이번 이 미국 정시를 보거나 유럽 정시 또 우리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확산 우려 그리고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인데 아직까지는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반영은 되지만 본격적인 반등 동력은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름 증시를 대체적으로 바라보는 뭐 전문가들의 시각 또 이 정시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보면 좀 더 숨고르기 국면이 여름 동안은 있지 않겠느냐. 여름 동안은 숨고르기 국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지금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좀 숨고르기가 예상이 된다라는 배종찬 소장의 의견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장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한 3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이재 앵커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개장 상황 오늘 어떻게 출발할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YJ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중요한 이슈가 너무 많네요. 예. 우선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고 지금 35조 원 규모 3차 추경에 대한 통과 이런 부분도 있고 렘데시비르 이런 부분도 있고요. 우선 전반적인 이슈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 물론 좀 실적이 다소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치들이 있습니다만 확정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시장의 초미의 관심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동안 유동성에 의해서 증시가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결국 실적이 확인되는 단계에서 실적이 생각보다 좋다라고 한다라면 현재 지수대를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현재 지수대에서 다소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다. 최근에 더군다나 외국인과 기관들이 증시에 약간의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모습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실적은 향후 외국인과 기관들의 관심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추경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통과 동시에 즉시 이제 집행이 될 것이다라고 정치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알려졌던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추경 속에 뉴 그린 정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 전부 정책주와 맞물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좀 빠르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SK 바이오팜이 상한가를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동시효과 1분 남았는데요. 체결량이 100만 주가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네. 잔량이 한 100만 주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잔량에 대한 체크가 필요한 부분들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렘데시비르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미국판 환자들에 대해서 일부 지금 투여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의 앞으로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파미셀, 에이프로젠 그리고 엑세스바이오 오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판 뉴딜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는데 수소 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상승 출발 예상 중입니다. 네, 월요일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상승 출발하고 있네요. 코스피 시장이 2,160선을 회복하면서 진행됩니다. 금요일 시장 대비해서 10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흐름들 나타나네요. 2,162선에서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 시장 역시 비슷한 폭이에요. 0.5% 정도, 3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755선에서 상승 출발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난주까지 4주 연속 팔자였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요. 개인이 이끄는 시장의 흐름들 이번 주에 이어질 수 있을지 실적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자, 달러원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1원 상승하고 있습니다. 1,199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증시가 지난 거래 0.7% 상승하면서 마감됐는데 오늘 강보합권 상승 출발하네요. 22,336엔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엔달러 환율 107엔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봐야 할 이슈가 좀 상당합니다. SK 바이오팜 바로 상한가가 좀 풀렸을지 궁금하고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이 ITG 예비 판정 결과도 이제 내일 새벽 나오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현재
메이톡스가 지금 현재 한 3.5% 올라가고 있고 네. 대웅제약이 한 2.3%, 그다음에 경쟁사인 쉬젤이 강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특허 침해에 대한 예비 판정이 나올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6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내일 새벽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진학인 싸움, 현재 메디톡스 입장에서 본다라면 기존의 국내 판매 제품에 대한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그 판매가 취소가 됐죠. 여기에 대웅제약과 서로 원료에 대한 그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향후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K바이오팜이 VI가 걸렸는데요. 현재로서는 호가가 상한가가 무너진 그런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상한가 팔자 호가로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총이 대략 한 15조 정도까지도 상승하는 부분들이죠.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10만 원 선에서 제시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참고하신다라면 대략 한 2배 정도의 가격, 이 정도면은 흥행에 성공한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SK바이오팜이 이렇게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상한가 3번에 멈출 수 있게 될지 여부는 이제 관건이 되는데, 혹자들은 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죠. 일부 혹자들을 보는 관점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바이오라든지 아니면 기타 셀트리온 정도 시총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품목에 대한 그런 허가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뇌전증 치료제 시장이 작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오늘 호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또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 카카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50일 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카카오가 30만 원 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아주 지금 코앞까지 간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웹툰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매기가 쏠릴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광고, 전자상거래, 페이, 인터넷 은행 이런 쪽으로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웹툰이 가격에 좀 대한 될까요? 부담감이 예.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마의 30만 원대를 뚫어줄 수 있을지 예. 오늘 관전 포인트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 대한 또 IPO에 대한 흥행 기대감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언택트의 대표적인 주자가 된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동안 카카오가 시장에 알려진 게 한 20만 원대 초반에 대중들에게 이제 카카오 주식들이 이제 올라간다, 네. 이런 것들이 알려짐에도 불구하고 50% 가까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은 좀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여전히 시장에서 대하는 카카오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언택트 대표주들이 나설 수 없다라는 점, 네이버와 차별화된다라는 것은 여전히 네이버는 광고 수입 외에 수익원을 다변화하지 못했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수익원을 다변화했다는 면에 있어서 네이버보다 성장성이 더 돋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에도 지속적으로 나왔던 종목입니다. 게임주 중에서는 컴투스와 N게임이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매체 이런 부분, 미디어 콘텐츠 이런 부분에서 뉴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KG 모빌리언스가 1.7%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제 부문 거래 대금 7조 원 이상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성장주로 변모 중이다라는 이 종목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리고 에이스테크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에이스테크는 캐파 확대를 위해서 생산 설비를 투자한 바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반기 물량 대응을 적절히 했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 자금도 확보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2분기도 2분기지만 하반기 매출액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긍정적인 그런 분석을 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에이스테크 지금 약세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장중, 장초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유비쿼스도 3%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3%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기 트래픽 증가하면서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도 양호했는데 상반기 LG 유플레스에서 이 하반기 KT로 스위치 매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5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개장 분위기에서 특징적인 흐름과 그리고 종목 흐름 봐드릴게요, 소장님. 예,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강한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수는 일단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난주 초반만 하더라도 전강 후약의 모습, 후반으로 갈수록 전약 후강의 모습, 이렇게 보이긴 했는데 이번 주도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어쨌든 지수 단은 현재 지금 2100선과 750선에서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이 금요일 날 그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한 가운데서 바로미터가 없는 가운데서도 일단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SK바이오팜이 상한가 출발했습니다만 지금 23%대까지도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주도주가 꺾였다라는 모습. 오늘 새롭게 주도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컴투스와 NC소프트 등 게임주들 이런 것들이 조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풍력 관련주들 조금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눈치 보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난주에 또 시장의 곽광을 받았던 대중국 소비 관련주들 이런 쪽들도 오늘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쪽으로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월요일 오전장의 개장 모습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L이 21%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상장 유지 결정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CS 윈드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4% 상승이고요. 현재 코스피 시장이 시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현황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5거래 연속 매수하네요. 현재 시장 300억 원 이상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1,400억 원 정도 넘게 매도 흐름 나오면서 지금 매도량을 조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코스닥 시장이 현재 하락 전환됐습니다. 약보합권 떨어지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를 개인이 나홀로 받아내고 있는 장으로 개인이 760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개장 이후 7분 지났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경제 이슈 만나보시죠.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이야기 조금 더 거시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되는 상황인데 자, 이제 뭐 오늘 삼성전자도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카카오도 1% 넘게 함께 상승. 반면에 SK바이오팜은 상승 탄력, 불을 뿜던 화력이 이제 조금씩 잦아들고 있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과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말씀드렸듯이 뭐 최근에 증시 우리 시장에서 핫하다고 하는 종목 삼성전자, 카카오, SK바이오팜 이런 이야기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럼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하반기에는 뭐 여러 가지 여전히 코로나 국면 그리고 뭐 정치적인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역시 뭐 앞을 예측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하반기에는 어느 쪽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하고 무게를 실어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 한 포인트를 볼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요? 네. 우리가 2월 달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또 3월 달에 더 지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가 곤두박질 쳤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뭐 2개월 반 만에 2,000선을 회복하고 또 2,100까지 올라오는 이 상황들을 보면 오히려 금융위기 때보다도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빨라요. 그런 이유는 적어도 우리 증시가 그만큼 그동안에 저평가되어 왔다라는 것, 또 그리고 기대감이 많이 작동된 겁니다.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2,100 정도 올라오고 나니까 지금 코스피가 지난주, 지지난주 또 이번 주까지도 전망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약간 행보세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국면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반기에는 이 말 그대로 이 종목 가리기, 옥석 가리기, 이 증시에서의 투자자들의 투자 추세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무장대하거나 올드 이코노미죠. 우리가 자동차, 항공, 해운, 조선은 뭐 희소식이 카타로부터 오기는 했지만 이것 자체도 당장에 조선사에 반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조를 했듯이 언택트, 온라인 플랫폼, 그다음에 지금 카카오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많은 관심은 이동과 무관한 코로나19의 재확산, 재유행과는 무관한 BBIG 쪽에 쏠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역시 하반기에 이쪽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와 투자자들의 투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하고도 다른 점은 그때는 막무가내로 이 매수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시총 상위권 종목 중에서도 카카오 등 또 네이버 이렇게 온라인 언택트 플랫폼 종목들을 많이 이 동학 개미,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 후반기, 하반기에도 지금 상반기에만
40조의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7월 달에 예탁금 기준으로 보면 47조의 개인 투자자의 투자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대체적으로 어디 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로는 이 BBIG, 바이오 제약, SK 바이오팜도 이 폭발적인 관심도를 집중을 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이 배터리,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정의선 부회장이 또 내일 최태원 회장과 만나죠. 네, 그렇죠. 결국 2차 배터리 쪽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터넷, 그다음에 게임 쪽으로 갈 수밖에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더 BBIG, 제약, 바이오, 온라인 플랫폼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하반기에 대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종목이라든지 업종, 역시 기존 주도주에 아무래도 조금 힘이 더 실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개장 상황 체크를 해봤는데요. 코스닥은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07% 강보합권으로 다시 좀 전환이 되는 상황 체크를 해드리고요. 이제 오늘 시장 조금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종목별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제안했던 종목들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재 앵커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오늘장의 흐름 만나보시죠. 세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홍광표 전문가가 마감 찬스 나스닥에서 제시했던 종목인데요. 양극 활물질 등을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서 중요한 거는 핵심 자회사 에코프로 BM입니다. 양극 활물질 역시나 이고요. 이 부분에서 2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에코프로 BM 지분을 53% 보유한 지주사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괜찮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죠. 실적도 사상 최대치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 그 매기의 힘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를 35,500원 선 부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목표가 3,500원, 35,000원 그리고 손절가 28,000원 라인입니다.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볼까요? 자, 에코프로입니다. 현재 주가 흐름은 0.3% 상승하고 있고 강보권 상승세입니다. 31,1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은 UST로 황주명 이데일리 맵 전문가가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전기차 배터리용 하이브리드 분리막 관련주이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전기차 관련주로 조금 더 핵심적인 사업에 대한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스테인리스 강관 전문 생산 공급 이쪽이 더 주력을 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 보셔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수익성이 높은 대구경 강관 생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도 주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상위 업체다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주목해 보시고요. 유통 물량의 약 25% 차지하면서 품절주에 대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UST 매수가 3,700원 이하에서 목표가 4,950원에서 그리고 손절가 2,900원에서 좀 매매 전략 잘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볼게요. 자, UST입니다. 현재 0.4% 상승하면서 강보합 상승 출발을 알리고 있죠. 3,785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은요. 재룡전기입니다. 황주명 이데일리 맵 전문가가 역시 제시를 했고요. 변압기, 개폐기, GIS, 지리정보 시스템 이쪽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 딱 이맘때였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친환경 전기기기 이것만 봐더라도 뭐 그린 뉴딜, 에너지 정책 이런 부분과 좀 맥점이 닿을 수 있을지 기대 심리가 부응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 5,500원 이하에서 목표가 8,500원에서 그리고 손절가 4,400원에서 대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재룡전기 만나볼게요. 현재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오는 2.75%의 약세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뒷심이 붙을 수 있을지, 반등의 시그널이 나타날 수 있을지 여러분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5,62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룡전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12시 50분 생방송으로 주식공장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경제 분석가와 그리고 기자의 분석으로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시장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코스피가 0.4%, 코스닥은 다시 하락으로 전환해서 0.18% 하락하고 있는데, 자, 뭐 특이한 점은 코스피에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것이 오히려 SK바이오팜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이 29%까지 지금 상승세가 높아지면서 다른 시총 상위 종목에서 다시 SK바이오팜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게 오늘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 먼저 체크를 좀 해드리겠고요. 자, 이제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뭐 오늘도 오늘인데 이제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고 본격적인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배종찬 소장님과 이야기 나누면 가장 중요한 게 일단 2분기 실적 안 좋을 것은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좀 바닥이어야 된다. 바닥을 확인하는 실적 발표들이 2분기에 전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은 2분기 실적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시각을 좀 보여주시면. 저쪽이신데.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차영규 소장님. 예, 운동을 좀 하셨고요. 예. 네. 일단 전반적으로 좀 보면 우리가 이제 내일 이제 아침에 동시효과 시간대에 네.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각 부분별로 지금 현재 엇갈린 그러한 전망치들을 내놓고 있죠. 네.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감익되는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모바일 사업부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이익이 좀 감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네. 2분기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우리가 아무리 안 좋은 실적이 나왔다 하더라도 시장에 주는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분기에 대해서는 뭐 기대할 바는 별로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대할 바 없는 상태에서 얼만큼 대단히 나와줘도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혼동을 좀 겪고 있는 게 2분기는 최악의 상황을 겪고 3분기부터 전망치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면 주식시장은 그동안 올라온 것들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좀 봤었던 상황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7월 들어서 상황이 바뀐 게 현재 미국을 필두로 해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다 보니까 이제 3분기 실적도 답보할 수 없다.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 이제 3분기 현재 무슨 고용 지표라든지 아니면 주택 지표라든지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것도 이미 미래에 대한 지표가 아니라 과거 지표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망치들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뒤이어서 나오는 2분기 실적들 줄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오히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긍정적으로 나와서 시장을 위로 끌어올리는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가뜩이나마 현재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시장에 있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 아침부터 매물을 좀 많이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위축된 투자 심리에 있어서 더욱더 불을 지필 가능성이 있다. 안 좋은 건 알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 다시 조심스러운 행보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차영주 소장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셨고요.
자, 오늘 또 종목 중에 하나 좀 체크를 해드릴 게 카카오가 드디어 30만 원 돌파했습니다. 30만 현재 1,500원, 2.5% 상승세 조금 더 키우면서 카카오가 30만 1,500원으로 30만 원대를 돌파했다. 카카오의 흐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K바이오팜은 결국에 상한가로 돌입이 됐습니다. SK바이오팜은 다시 상한가에 진입했다라는 것까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우리 배종찬 소장님과 네네. 이야기 나눠볼 제가 텐데. 배종찬입니다. 네, 이번에 배종찬 소장님 차례입니다. 자,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2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제 3분기가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숫자로 우리가 눈에 보여야 좀 안심이 될 텐데 실제로 가능할까요? 전 종목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우리가 상승 추세를 보일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 네. 왜냐하면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하거든요. 네. 그것은 뭐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순 매수를 했다 또 매도를 하는 이유는 또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의 다른 투자처를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도 하반기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 미국 대통령 선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이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지금 IT 그리고 온라인 이 종목들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2분기 실적이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4월, 5월이 저점으로 봅니다. 그런데 4월, 5월이 과연 저점일까? 제조업은 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반기에도 여전히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증시에 부각되는 종목으로서 여전히 각광을 받을 업종과 기업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가령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SK바이오팜도 당장 성과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제조업 중에서 과연 이 2분기의 저점 실적을 털고 나와서 3분기, 4분기 좀 전망이 있는 그래서 투자로서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업종과 종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이제 판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여전히 저점이 아닌 걸로 볼 수 있는 것이 제조업 분야입니다. 특히 이제 항공도 그렇고 해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또 이 석유화학도 그렇고 기계 장비, 은행주, 철강 등은 사실은 지금 이 분기 개선 효과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만큼 2분기에 저점이 아닌 종목들은 하반기에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테고 그것은 뭐 장기적인 우리가 전망을 가지고서 내년, 후내년을 대비한다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우리가 6개월, 1년 정도의 투자 기간을 감안한다면 하반기에도 역시 이 경쟁력이 있는 IT, 그다음에 또 바이오, 또 게임, 반도체 이 부분은 여전히 매력적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도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들 또 강조를 해주셨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실적이 있을 경우에 서프라이즈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코로나19 국면 이전을 판단한다면 삼성전자가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을 보여야겠죠. 하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정권가에서 예상되고 있는 평균치는 한 6조 1천억 원이라면 적어도 이 이상을 돌파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전망이고 물론 내일 모레가 되면 이제 또 명확히 밝혀지겠지만은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가치는 충분히 발현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분기에 저점이 인 기업과 아닌 기업을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하반기에 이것을 털고 나오는 제조업 기업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기대감이 반영되는 업종과 기업 그리고 충분히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 그래서 수출 의존도가 낮은 기업들 중에서 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 주력하고 있는 업체들에 좀 더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배종찬 소장님과 또 실적에 대한 앞으로 뭐 종목별로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차영조 소장님께 어쨌든 내일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잖아요. 그렇죠. 대충 이제 뭐 7조 원 영업이익 넘을 거다라고 굉장히 좋게 보는 증권사들도 있었고 뭐 6조 원대로 거의 예상하고 있는데 대략 컨센서스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죠.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뭐 6조대에서의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죠. 네. 5월 반도체 수출이
대략해서 한 7% 정도 늘은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도체 부분들이 결국 실적을 얼마만큼 떠받쳐 주느냐. 네. 반면에 모바일 D램 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들의 이익 개선 속도가 얼마만큼 감익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서로 충돌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 너무 성급한 그 높은 기대치보다는 6조 대 한 중반 정도 영업이익을 좀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수급상 삼성전자가 다시 뚫고 올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6조 대 이익이 나오고 7조 대 이익이 나온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모멘텀을 받기보다는 코로나19가 지금 배윤찬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재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실적이 과거처럼 그렇게 중요한 지수를 종목을 이끌 바로미터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적에 대한 트렌드는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실적의 예상 가이던스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내일 이제 뭐 이 시간쯤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텐데요. 저희가 미리 한번 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내일도 저희가 개장할 때 체크를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 그리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택한 골수에피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콜마 B&H인데요. 건강기능식품 전문 업체로 중국 사업 본격화 시 실적 성장 전망되고 있습니다. 48,500원 지지 여부 확인한 다음에 매수해 보시라는 분석이고요. 이게 지지가 된다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분석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거래일에 13% 이상 급등 마감했고요. 오늘도 2% 내외 상승세로 출발을 하면서 5만 원 초반대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구미영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NCN인데요. NCN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미국 FDA에서 인정을 받은 비접촉 체온계 센서 개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 상승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요. 오늘장은 2% 이상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시노팩스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왔는데요. 수처리 관련 모멘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박스권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6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은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이영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5G 관련주 KMW인데요. 5G 관련주는 아직 모멘텀 살아있다고 하고요. 기술적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 약세로 키 맞추기 가능성 있다고 합니다. 오늘장은 소폭의 하락세로 출발하면서 62,000원대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DPC인데요. 빅히트 상장 수혜주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주가 3거래 연속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의 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자 골수의 픽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2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잠정 실적 때문에 저희도 방송할 때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여야 할 것 같고요. 네. 또 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과 관련된 분쟁 결과도 아마 내일 아침엔 저희가 확인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삼성전자 그동안의 증권사의 전망치 이런 부분을 비교 분석해드리면서 향후 방향성 잘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가장 자세하게 체크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에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에 굿모닝 굿머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